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반면 민주당에서는 보통 선고는 10시에 하는데 대통령 선고는 11시로 잡은 건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6명의 인용 의견이 있고 2명의 다른 의견이 있을 때 6명의 2명을 설득하는, 즉 헌법재판소의 이 선고, 탄핵 선고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차원에서 2명의 설득 구조가 원래 있었는데 편결이 있었으면 그것을 설득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원래는 어려운 것이긴 하나 계속을 설득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된다. 더군다나 11시로 잡았어요. 11시로 잡았다는 것은 그날 오전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2시간 동안 또 시간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뭐 낙관하기도 이르고 그렇다고 뭐 비관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혹시나 절차를 이유로 해서 이견이 있는 재판관이 실체적 이견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이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의 주장은 뭐냐면 3일 전에 선고 잡은 건 이상하고, 그리고 오전 11시 선고에 오전 9시 출근해서 2시간 동안 시간이 있는데 절차 이유로 이견 있는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11시에 잡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몇몇 법조인들은 그만큼 선고 주문 이 헌법재판관들 판단이 간명하기 때문에 금방 끝나니까 11시에 잡은 거 아니냐. 황도수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건이 중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10시보다는 국민이 다 안정될 수 있는 시간에 선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리고 11시에 하게 되면은 그 직전에 마지막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충분한 시간이 그쯤이면은 정돈되지 않겠느냐. 시간 여유 있게 잡은 거죠. 예, 시간 여유 있게 잡아서, 그리고 어차피 이날은 한 사건만 처리하면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여유 있게 11시쯤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재판관님들이 마지막 평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거를 마지막 결정문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돌려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돌려보면서 혹시 이견이 있는지 또 점검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대충 11시쯤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예상해서 아마 뭐 대국민 서비스, 방송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알 권리 고려하고 차원에서라도.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다 의견 조율 차원 뭐 여러 가지를 하면은 대충 시간이 11시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교수님 말씀 11시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도 들리는데, 그러면 시간 혹은 뭐 여러 가지 말고 전문가로서 지금의 만 이틀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보일 전망 포인트라면 뭐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요. 예. 국민으로서 예.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답변 드릴 수가 없네요. 솔직하게. 전망 포인트가 있다면은 지금처럼 지금 계속 말씀하셨듯이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취하실는지라고 예. 하는 건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탄핵 심판의 핵심은 역시 다른 탄핵과 달리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결정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다.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민심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전 같으면 노무현 탄핵이나 박근혜 탄핵 때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손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을 지금 안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민주당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하던데 이것처럼 간명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이제 생방송이 비상계엄 났을 때 서너 시간 상황만 보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민들의 시각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예. 처음에 탄핵 소추할 당시만 해도 10%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는 40몇 퍼센트, 50몇 퍼센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은 국민들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 예. 왜 바뀌고 있을까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대통령 탄핵이 내전을 심판 절차를 통해서 평화롭게 안정시키는 거라면은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 굉장히 헌재 알겠습니다. 재판관으로서는 부담이 커지죠. 왜냐하면은 탄핵 반대가 지금 광화문 경우에는 탄핵 찬성보다
대충 한 2배 정도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는 뭐 집계할 수는 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걸 단순히 인용한다 처음에 생각하고 처음에 비상계엄 났을 때 생각하고 지금의 변화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아까 지지율 얘기를 좀 하셔서 대통령 예. 이제 그런 또 수치가 좀 비교적 다른 지지율도 있고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헌법 연구원을 지내셨고 법리에 누구보다 밝으신데도 중요한 건 판사들,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따지는 것보다 일단 국민들이 결정하는 여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말이 좀 더 인상적이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보면 탄핵 결정문에 박 전 대통령 건 시간이 박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박범기 의원은 뭔가 11시 선고의 의미를 꽤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글쎄요. 사실 그동안 이제 헌재가 특히 최근에 있었던 지난달 27일에 있었던 일반 선고도 그렇고 뭐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라든지 대부분 10시에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에 선고기를 정한 것 조금은 이례적이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들도 지금 나오는 것은 분명한데요. 사실 법조계에서 대법원 선고도 우리가 오전 10시에 나오는 부분들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11시라고 날짜 시간을 좀 지정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유는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때도 11시에 선고 일자를 잡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인용 결정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11시로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뭐 9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10시 선고보다 11시 선고라고 한다면 2시간 동안은 한 번 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뭐 결정문의 흠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이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여러 해석과 함께 그 헌법재판소 내부 기류를 저희 헌법 전문가이신 황도수 교수님과 나머지 세 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